안녕하세요 70편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하킴 제프가 오피셜이 뜨면서 전 영상과는 다르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스탯을 쌓아왔으며 어떻게 첼시에서 이용될지, 그리고 어떻게 첼시가 이용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선수를 볼 때는 일단 스탯을 먼저 봐야 됩니다. 아약스에서 160경기를 나와서 48득점, 82도움,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세분화적으로 봐도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16골, 17도움, 챔스에서는 3골, 3도움, 이번 시즌만 봐도 리그 6골 13도움, 챔스 2골 5도움으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주고 있습니다. 도움도 굉장히 많지만 골도 이 정도면 쏠쏠하게 잘 넣어주고 있습니다. 리그 수준차를 고려하더라도 이 정도 골을 넣어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쓰임새를 더 보기 전에 장단점을 먼저 보겠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는 현란한 드리블을 치는 선수는 아닙니다. 자하, 아자르처럼 무슨 크랙으로 다 때려부시고 들어가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한두 명 정도 제끼는 데는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 명 정도 제낀 다음에 킥력을 이용한 슈팅, 그러니까 제가 마레즈랑 많이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게 여기에 많이 받았습니다. 한두 명 정도 제끼고 슈팅을 해서 골을 넣든가 아니면 좋은 찬스를 만든다든가 이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좋게 봤던 건 전환 패스. 굉장히 시야가 넓더라고요. 선수 자체가 이렇게 쭉쭉 벌려주거나 앞에서 짧게 주는 것도 좋지만 킥력을 이용해서 쭉쭉 뻗어주는데 이 정확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실제로 다비드 루이스가 나간 이후로 후방 빌드업은 조르지뉴가 거의 책임지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조르지뉴가 거의 책임지다시피 하는데 이제 공격적인 빌드업까지 조르지뉴가 책임지다 보니까 정말 과부에 걸릴 수 있겠다. 체력적인 과부하도 있지만 너무 많은 짐은 짊어주는 것 같은데 하킴 제이프는 이런 짐을 많이 덜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전체적으로 역할 배분에서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GF의 이런 장점은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두 번째로 기본기가 좋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기본기가 좋다는 겁니다. 플레이메이커가 되려면 당연한 거겠죠. 골키핑이 좋고 패스 좋고 시야 좋고 드리블 좋고 여러가지 플레이메이커가 갖춰야 될 조건들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스날이 외질 대체자를 원했던 게 이런 이유가 아닐까라는 싶을 정도로 기본기를 어느 정도 두루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공격 가담 좋고요. 실제로 공격 가담이 좋다는 건 당연하겠죠. 2선을 뛸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그리고 도움이나 공격을 많이 올려주는 선수다 보니까 캉테, 코바치치가 가져야 될 부담감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다. 캉테는 아무래도 공격 가담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그런 걸로 봤을 때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건 또 GF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론하고 있는 킥력은 나중에 얘기하는 게 세트피스 키커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왼발이 특화된 선수고 첼시에는 왼발을 이제 주로 쓰는 선수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왼발에 되게 특화된 없는 유형이고, 그리고 세트피스에서 굉장히 좋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 선수 자체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이제 피지컬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누가 봐도 피지컬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180이 넘는 키에 167kg인가 그렇거든요. 굉장히 이제 사진상으로 봐도 좀 체형상으로 봐도 좀 마른 느낌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루디거, 반다이크 이런 체격이 좋고 파이터형이나 아니면 반다이크형은 거의 만능이니까요. 반다이크 같은 이제 강한 수비를 만났을 때는 조금 취약할 수 있고, 드리블 이제 압박이 강합니다. 드리블을 못 치게끔 만드는 EPL 내에서 드리블로 압박을 풀어내는 선수가 잘 버텨낼 수 있을지, 피지컬로는 압박을 풀어낼 거라는 기대를 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좀 기복이 있다. 기복이 있다는 얘기를 왜 하나 했더니 마운트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운트가 윌리안한테 줘도 되는데 타미한테 준다든가, 슈팅을 때릴 찬스가 아닌데 슈팅을 때린다든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모습,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이 없을 때 움직임도 GF가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침투를 한다든가, 그리고 본인이 딱 받기 좋은 위치에 있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라서요.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약간 기복이 있다, 얼을 탄다, 속된 말로 얼을 탄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피지컬과 더불어 가장 많은 단점으로 거론되는 게 턴오버입니다. 턴오버가 많다는 건데, 드리블을 주로 쓰는 선수라 그러면 턴오버는 숙명이죠. 왜냐하면 아자르도 경기가 안 불릴 때 턴오버가 심하다는 얘기를 듣고, 자아 역시 그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드리블을 이제 주로 쓰는 선수들은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깔끔하게 들어가는 선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템포, 공수 전환의 템포나 이런 거를 중요시하는 현대 축구와 특히 램파드 축구에서는 약간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장점도 아니고 단점도 아닌 거라고 보는 건 수비 가담이거든요. 수비 가담을 되게 적극적으로 해줘서 장점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게 효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캉테는 일단 수비 가담에 딱 들어오면 1인분 역할을 기대할 수 있지만, GF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비 가담에 한 명을 늘어낸다는 느낌은 있지만 그렇게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제가 단점도 장점도 아닌 수비 가담으로 따로 빼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단점이 피지컬적인 단점이 있긴 하지만 본인이 이제 좀 벌크업이나 외질처럼 벌크업을 한다거나 EPL에 살아남는 방법을 좀 찾으면 되고요. 조르지뉴 역시 약간 패스 템포를 좀 빨리 한다든가 빨리 끊어버린다든가 이런 자신만의 변화 방법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필요한 것 같고요. 전체적인 장점이 첼시에 지금 없는 유형이고 첼시에 가장 필요한 유형이기도 하기 때문에 있으면 정말 좋은 선수, 그리고 많은 보탬이 되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전 포지션, 이 선의 전 포지션을 쓸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씩 뜯어보자면 오른쪽이 제일 어울리긴 합니다. 왼발의 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약간 한 명 제끼고 슛, 아니면 한 명 제끼고 키패스, 탐이나 이런 선수한테 키패스를 줄 수 있고요. 윙어로 쓴다 그러면 왼쪽이 제일 적합하고 가장 좋은 자리는 플레이메이커 자리, 지금의 마운트 자리나 코바치치가 주로 쓰는 자리를 쓰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캉테 자리도 괜찮고요. 오히려 EPL이 압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너무 윗선에서 뛰는 것보다는 조금 아랫선에서 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도움 능력이나 시야, 그리고 경기를 조율하는 능력, 특히 공격 조율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하킴 제프를 조금 내려 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압박이나 이런 거는 캉테가 풀어주는 역할로 해주고 하킴 제프는 전체적으로 공격 조율을 보는 역할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른발 차는 것만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오른발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선수 자체가 왼발에 특화된 선수이다 보니까 왼쪽에서 쓸 때는 약간 왼쪽에 쓰는 탄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 도움 역할은 줄 수 있지만 그 자리에 특화된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오른쪽을 서야 된다 그러면 왼쪽을 서야 된다면 쓸 수는 있지만 좋은 이제 선택지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른쪽에 치우친 공격형 미드필더가 어떨까? 지금으로 보면은 윌리안이나 오도이가 있고 제임스가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공격력이 극대화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도이, 제임스는 공격력, 수비, 이제 공격 가담, 그리고 이제 침투 이런 게 굉장히 좋다 보니까 하킴 제프가 거기서 풀어만 줄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은 이제 풀백이 어느 정도 영입이 돼야 되고 이제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GF가 그런 공격 조율을 봐주고 캉테가 수비적인 역할을 좀 더 해주고 조르지뉴가 후방에서 빌드업이나 아니면 이제 후방 조율 능력, 뭐 수비 가담 이런 걸 해준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중원이 매끄럽게 돌아갈 수 있겠다. 물론 이론상이긴 하지만 이런 역할 분담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매끄럽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기대할 수 있는 바클리의 최상위 레벨이 GF인 것 같습니다. 바클리는 피지컬이 좋기는 하지만 GF는 그 외적으로 다재다능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도움 능력도 지금 거의 탁월하고 코바치치가 여러모로 좋습니다. 전진성도 좋고 패스도 좋고 수비 가담도 좋고 다 좋은데 공격 포인트를 전혀 쌓지 못한다는 거, 뭐 조금 간간히 쌓고는 있지만 GF에 비교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GF가 나온다 그랬을 때는 굉장히 도움이나 공격이나 뭐 본인 골도 굉장히 잘 넣기 때문에 그런 이런 장점도 있고요. 큰 경기에 강하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조금 떨어지는 경기에는 선수가 잘 못하고 동기부여가 높은 경기에는 좀 더 잘한다. 그러다 보니까 EPL은 매 경기 치열하다 보니까 선수 자체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산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GF의 영입으로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산초 금액 자체도 굉장히 첼시의 이제 클럽 레코드보다 800억 이상이 높은 금액이고요. 지금 거론되는 금액 자체가 맨시티 자체가 우선 협상권이 있고 맨유가 그 금액을 다 주고 주급도 빠방하게 주겠다. 그리고 리버풀까지 가세를 한다 그러면 첼시가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뭐 맨유 자체는 뭐 유로파나 이런 데를 가서 첼시가 챔스를 간다 그러면 경쟁에서 앞설 수 있겠지만요. 맨시티나 리버풀보다 첼시가 앞서는 면이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산초가 온다 그러면 GF와 산초 같은 이제 오른쪽이나 뭐 GF는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는 공미가 되겠지만 공격력이 정말 극대화될 수도 있겠다. 도움을 잘하는 선수와 득점과 도움을 잘하는 선수가 탐의를 돕는다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라인이 될 수 있겠다. 첼시의 공격 라인이 굉장히 무서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지만 산초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많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영상에서 오피셜이 뜨기 전에 올렸고 지금 오피셜이 뜬 후에 올렸는데 조금 내용이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은 GF는 아무래도 첼시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첼시의 플레이메이커로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지금 없는 유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유익하셨어도 좋아요와 구독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